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첫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오픽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 연구개발과 설계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인데 과정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 수업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오픽 시험 소개하는 건데요. 자, 우리 오픽이라는 거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까지의 약자인데,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말 그대로 바로 구두로 말하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냐면 인터뷰 형식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여러분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자, 어디 앞에서 하냐면 바로 컴퓨터 앞에서 직접 녹음하시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픽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본 시험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설문조사와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는데 요것에 대해서, 요거에 의하여 여러분이 본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그 문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시면요, 이런 내용으로 딱 나옵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거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거 귀하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또는 회사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학생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거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시냐, 즉 거주지를 묻는 문제인데 자, 다양한 옵션 중에서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바로 취미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는 내용인데 자, 크게는요, 이렇게 4번부터 7번까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거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최소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영화 보기, 클럽 가기, 공연 가기 쭉 나와서 뒤에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신청하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최소 2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 6, 7까지 다 합해서 총 12개의 항목, 최소 12개를 선택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아무거나 막 선택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말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다섯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취미나 관심사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 촬영하기까지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핵심은 뭐다? 바로 자주 출제되거나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어떤 쉬운 토픽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자, 또 계속해서 보면 어떤 운동을 즐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럿이 하는 운동은 선택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뭐 축구나 농구나 뭐 등등등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하는 운동, 예를 들자면 보시면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뒤쪽에 보시면 뭐 조깅이나 걷기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요, 사실 앞에 여가 활동, 취미 활동에서 뭐 공원 가기, 산책하기 이런 거 다 같이 묶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 명이서 하는 그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함으로써 앞에 있는 내용까지 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섹션 같은 경우에는 휴가나 출장에 관련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해당되는 국내 출장, 해외 출장 아니면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해서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총 12개의 항목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끝났으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self assessment 할 건데, 이게 뭐냐? 바로 6가지의 샘플 답변을 들으시고요. 이 샘플 답변에 자기의 레벨과 제일 해당되는 그 샘플 답변을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실질적으로 화면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뭐냐? 여기 6개의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노비스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당이 안 돼 있죠. 여러분 지금 IM3부터 IH까지 공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쭉 순서 나열대로 아주 쉬운 답변부터 어려운 답변까지 요걸 누르시면 샘플 답변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건 바로 요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선택을 하셔야지 IM에서 IH, IM3부터 IH 여러분 2급에 해당하는 거 그 문제를 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것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의 특징은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풀게 될 15문항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쉬는 텀이 있고요. 그 텀에서 다시 한 번 자가 진단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한 문제가 너무 쉬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여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낮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2번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레벨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러분 크게는요 이렇게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로비스 단계, 인터미디엇 단계 그리고 어드밴스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2급을 공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즉 IM 단계에서는요 또 3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3급부터 IH 자, 요 2개를 받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오픽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컴퓨터 앞에서 본다고 했는데 그럼 스크린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면접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주어져요. 자, 이 면접관을 에바라고 합니다. 이 에바가 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막 문제를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중요한 거 1번부터 15번 까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현재 여러분이 풀고 있는 그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몇 분 녹음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 40분의 시험이 주어졌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리플레이 버튼인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딱 주어지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플레이 버튼을 질문을 듣고 나서 한 4초에서 5초 내로 다시 한 번 누르시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요 저한테 묻습니다. 질문 2번 들으면요 질문 한 번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다는 내용 그 의미로 돼서 감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여러분 그동안 화제 정리를 한 번 더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시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 리플레이 버튼을 사용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답변이 녹음되기 시작한다면 즉 2번 다 완성해서 들으시고 4초에서 5초가 지나면 다 이 리코딩 버튼이 딱 뜹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답변을 녹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충분하게 녹음을 하시면요. 그러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문제를 또 접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화면이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친숙하게 너무 낯설지 않겠죠. 자, 이걸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요, 우리 이 직장인 오픽 과정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 2급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2급 공략에 대한 즉 난이도 3단계에서 6단계죠. 자가진단 3단계에서 6단계에 해당하는 문항들로만 저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0% 맞춤형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2급을 공략하시는 분한테 딱 알맞는 문제들과 그리고 딱 알맞는 답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 난이도 3단계에서 6단계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샘플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항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하시는 거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시간에 한 번쯤은 내 소개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요. 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스크립트를 딱 준비를 하시고 어차피 자기소개는 오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뭐 영어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기를 소개하는 상황은 항상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잘 통해서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하셔서 알맞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콤보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회사에 관한 내용, 즉 토픽 하나를 가지고 연달아서 그 같은 토픽에 대해서 다른 문항들이 연달아서 3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연달아서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신분에 대한 내용이죠. 직장인으로 표기했을 때 회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영화 관람 같은 경우에는 여가 생활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화 관람 표시를 했을 때 또 영화 관람에 대한 세 콤보 문제, 3콤보, 3콤보 문제가 이렇게 또 연달아서 나온다. 자, 이렇게 7문항을 끝나면 이 7개의 문항이 끝난 다음에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여러분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조금 더 쉬운 문제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계속해서 8번 보시면요. 역시나 8번부터 10번까지도 3콤보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돌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지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예 그 내용에 포함되지 있지만 돌발적으로 어떤 화제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호텔에 대한 내용. 그래서 호텔 질문 하나, 비슷한 질문 둘,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토픽으로 3개까지 3콤보로 역시나 샘플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 롤플레이 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항은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는 롤플레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상황극 연습이죠. 뭐 전화를 걸어라, 아니면 뭐 보스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는 문제로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가진단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3, 4단계를 표시했을 때랑 5, 6단계를 표시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2콤보 문제, 롤플레이를 접하거나 이슈 문제를 접함으로써 이제 문제 총 15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특징 볼게요. 이 강의의 특징, 바로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했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 강의 가장 자부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최신 문제를 모아서 그 기출문제를 실질적으로 연습해보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2년간 빈출 문제, 예를 들자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설문 주제에서는, 즉 설문지하고 관련된 주제 내용으로는 음악 감상 같은 경우에는 총 244회가 출제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음악 감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다루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돌발 주제로는 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어학원, 영어 공부나 뭐 어떤 foreign language를 공부했을 때 그 어학원에 대한 내용, 그것도 역시나 217회나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루게 될 거고요. Roleplay 3콤보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에 관한 내용도 다루게 되실 거고, 여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음악 기기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다양한 화제들이 있는데 빈출 문제들이니까 그쵸, 꼭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강의 특징은요, 바로 이건데요. 바로 20강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20강이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주제를 막 선택을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짜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가장 선호하고 쉽게 오픽 공부를 접할 수 있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설문 주제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거기에다 플러스로 가장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즉 최신 문제, 기출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그런 큰 강점이 있다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자, 어쨌든 간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총 20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구성을 보시면 예를 들자면요. 자, 우리 회사 소개 같은 경우에 직장인 관련 최다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깅이나 걷기, 여러분 취미생활 선택하셨을 때 최근 2년간 최다 출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겠죠. 그리고 설문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술집 바에 가기라고 해서요. 여러분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어떤 점심 식사 얘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술집 바에 가는 내용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또 주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고요.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픽 출제 문제 그럼 어떻게 출제되냐 지금부터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이 자가 난이도 3단계에서 6단계를 선택했을 때 총 15문항을 접하게 될 건데 이 출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15문제 출제 분야는요. 딱 픽스 되어 있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 안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1번 문항은 자기소개 100%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는 확실하게 100% 나오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분이나 거주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뭐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거주지에 관련된 내용, 혼자 사는지 아니면 여럿이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 여가활동, 스포츠 등등등 여기에서 12문항을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요. 적게는 하나, 크게는 3개예요. 자, 이게 굉장히 많은 포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당 어떻게 출제돼요? 3 콤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최대 3개에서 9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 외적으로 돌발 문제도 가지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돌발 문제도 역시나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롤플레이 하거나 이슈 문제, 이것도 역시 롤플레이 11번부터 13번 문항은 무조건 하시게 돼 있고 나머지에 또 다른 투 콤보 롤플레이를 하시거나 이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이 이슈 문제까지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 1번 문항은 이렇게 나와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자, 이제 면접을 시작합시다. 라는 얘기죠.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하시는 첫 번째 문항 100%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거 신분이나 거주지에 관해서 3 콤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역시 한 가지 주제를 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 즉 회사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설문지에 당신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Tell me about your company라고 했죠. 그쵸?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 관련돼서 project, 어떤 당신이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하지만 첫 번째로 해결했던 그 첫 번째 프로젝트, 여러분이 입사해서 첫 번째로 했던 그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경험을 설명해봐라 라는 식으로 한 가지 주제, 즉 회사, 직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3 콤보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취미 생활에 대한 이 3 콤보 문제. 예를 들자면 영화 관람이라고 했을 때요. 이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거 What types of movie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쵸? 영화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2 콤보가 더 붙는다는 거죠. 다음 거 보면 언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What do you normally do? 그래서 보통 뭐 하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뭘 하는지 전후, 영화 관람 전, 영화 관람 보는 동안, 영화 관람 후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Reflect back to the last movie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마지막으로 본 영화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3 콤보 문제, 즉 영화 관람 토픽 하나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돌발 문제 3 콤보는요. 명절을 준비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명절 역시 첫 번째 Which holiday is the biggest?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즉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거고, 두 번째 그 명절, 많은 명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좀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보냈던 명절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로 자, 명절 하나로 역시나 3 콤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롤플레이 3 콤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공연 보기 하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롤플레이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 롤플레이는 딱 3 콤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거 3개에서 4개 질문해봐라.
오케이. 자, 그래서 영화 관람, 아니, 공연보기였죠. 공연보기에 관련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이건 좀 쉬운 롤플레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연보기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안책을 여기 상황을 설명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대안책을 제안해봐라 라는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상황극은 아니지만 경험을 서술해봐라. 이것을 베이스로 상황을 서술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까지 프리컴버 문제, 돌발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마지막 14번과 15번 문항을요, 여러분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야,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나뉜다고 했어요. 3, 4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투 콤보 롤플레이를 접하시게 되는데 쉽습니다. What kinds of movie do you like? 라고 해서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영화 장르에 대해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나한테 영화 관람에 해당하는 어떤 3가지에서 4가지 질문을 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슈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난이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 문제는 여러분이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하면 무조건 접하시게 되는데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 아세요. 바로 비교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compare the activity the children and adults do at the park. 즉 공원이라는 주제 하나로요.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 공원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그리고 어른들은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그걸 비교해봐라 라는 서술 문제, 이슈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Let's talk about some issues about today's park에서 자, 소셜 이슈예요. 오늘날의 공원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스 해보자, 토론해보자 라고 해서 좀 약간 난이도가 높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자 라는 문제까지 해서 요렇게까지 준비하면 난이도 5, 6단계까지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 강의 구성 중에 이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부분에요. 총 20회 강의가 있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OP 꿀팁을 드립니다. 요거는 아무 데서나 막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굉장히 말 그대로 꿀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오늘의 꿀팁은 이건데요. 자,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OP 레벨 취득 확률입니다. 즉, OP IM3에서 IH를 공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2급을 원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자가 레벨 선택을 하실 때 3단계에서 6단계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좀 범위가 넓죠. 자, 근데 이 각각의 단계를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될 등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취득 확률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이 자료들은 그냥 막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요. 국내 최대 OP 카페 및 어떤 6개 유명한 어학원에서 그 어학원에 계시는 강사분들과 그리고 수강생들 그리고 나서 삼성 계열사 회사까지 다 종합을 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바로 이건데요. 자, 총 30명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요. 여러분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받은 OP 등급은 IM2였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IL과 IM1까지 받으셨어요. 자, 즉 여러분이 원하시는 IM3하고 IH가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는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면 이거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요. 자, 두 번째 거.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IH하고 IM, 그죠? 제일 많이 그리고 3순위로 받은 그런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포션을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IM1이나 2가 많이 받았긴 했어요. IL까지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한 등급도 역시 있었다. 합하면 몇 %입니까? 여러분 20%죠. 수학 잘하시죠? 즉 5명 중에 1명은요. 좀 많은 포션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 정도는 2급을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3, 4단계를 선택해도 쉬운 문제를 접하자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충분히 2급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대신에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대신 여러분 생각하셨던 대로 AL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IH 여러분이 공략하는 2급이죠. 18%, 40% 거의 60% 가까이 되죠.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3단계에서 6단계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요. 여러분이 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쉬운 문제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노려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확률이 높은 5, 6단계를 선택하겠다. 둘 중에 하나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강의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감을 잡으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강부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이 오픽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문항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